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세계 서울병원 족부센터장 권호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도 조금 어려워하고 의사분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킬레스건 감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감염이 이제 생기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니까 수술이 뭔가 잘못돼서 감염이 됐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판단을 하게 돼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 생겼을 때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했다는 문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아무래도 몸에 쌓여있던 조직이 외기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균이나 이런 게 침투를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기구나 수술장 관리를 아주 이제 감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그런 데서 균이 침투를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 몸에 피부에 다 균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균이 있으면서 우리가 공존을 하는데 피부 절개를 하면서 노출 환경이 되면은 그게 침투를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균이 그런 상황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관리 안 되는 질병 같은 게 있을 때 제일 흔한 것들이 당뇨인데 당뇨뿐만 아니라 내과적으로 다른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몸의 전신적인 면역 상태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요인에서 또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흡연 감염이나 이런 게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안 생기게 당연히 조절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 요인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파열이 됐으면 수술을 하면 적어도 1, 2주 안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흡연을 했다든가 지병이 있었다든가 이런 걸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재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생긴 경우도 있다. 이제 결국 감염이 생기면 결과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추정을 하는 거지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환자분도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보통 이제 생기게 되면은 모든 감염이 그렇지만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경우가 많아요. 급성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수술하고 상처가 2주 내외 정도면 아무는데 그 아물어야 되는 시기에 계속 뭔가 진물이 나고 상처가 안 아물고 마르질 않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제 감염인 걸 알아요. 이제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항생제를 더 쓴다든가 아니면 상처를 빨리 씻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감염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아니 길게는 2달 반, 석 달 지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뭐가 좀 약간 좀 벌어지는 것 같네? 상처 진물이 조금 나는 것 같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데 치료의 원칙은 감염의 병소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의학적 용어로 변연절제술이라 그래서 상처 부분을 염증이 의심되는 조직들을 걷어내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 배양 검사 이런 걸 해서 균이 동정된다든가 균이 동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항생제 치료를 해서 몸의 혈관을 통해서 항생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균이나 이제 염증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면이긴 한데 어쨌건 아킬레스건을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운동 손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감염이 돼서 이게 아킬레스건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쨌건 대원칙은 아킬레스건 감염이 되면 병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4-5번가에 걸쳐서 최대한 보존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감염이 오면은 조금 과감하게 아킬레스건을 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당연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려봅니다. 처음에 여러 번 변연주제술을 2-3차례, 서너 차례 이렇게 해보면서 끌고 가서 치료해서 그렇게 해서 완치시킨 분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정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제 결국 병소를 제거를 합니다. 병소를 제거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겉막이 있어요. 녹아내린 겉막들은 보통 표면부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째고 들어간 뒷부분에 겉막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고 앞쪽에는 이제 침투되지 않은 질긴 겉막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감염 병소가 잘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긴 남아있는 겉막 조직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당겨서 봉합을 해줘요. 봉합을 해주고 아킬레스건 실제는 걷어냈지만 겉막만으로 이렇게 좀
튜브 싸듯이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덮어놓고 추시 치료를 하면서 기능적인 재활 치료라고 하죠. 종아리 근력 운동이나 발목 배굴 운동 이런 것들 시작하면서 치료를 하면은 건 조직 유사하게 이제 건막 안에서 이제 힘줄 따라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 나중에 초음파나 이제 MRI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흉터 조직처럼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그게 뭐 기회가 돼서 나중에 그 부분을 실제 수술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짱짱한 밧줄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딱딱한 조직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섬유 조직을 형성시켜서 아킬레스건 유사하게 이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기능은 떨어집니다. 1차 봉합술 한 것보다 당연히 기능은 떨어지고 종아리 근육에서부터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종아리 근위축도 훨씬 많이 생기고 종아리 뒤꿈치 치고 나가는 힘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능 재활을 잘 하면은 그래도 잘 회복하시는 분들은 정상의 뭐 한 60~70%까지 회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가벼운 뭐 운동까지 할 정도로 회복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도 젊은 분들 30, 40대 정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감염 치료 잘 하고 나중에 결국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술을 한다든가 건의전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50대 이상 이렇게 활동도가 좀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했을 때도 잘 기능 회복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술 테크닉적으로는 최대한 어쨌건 감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덜 째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킬레스건 감염이 안 생기려면 건막에 최대한 데미지를 덜 주는 게 중요해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예 절개를 안 하고 구멍만 내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6개에서 8개 정도 뚫어가지고 거기로 바늘을 돌려가지고 하는 미세 침습 봉합술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최소 침습 이제 보통 아킬레스건 수술하면 평균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요 정도 절개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저는 가능하면 한 요 정도 이제 절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한 4~5cm 정도, 4~5cm도 안 되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절개를 하면은 수술이 훨씬 편해요.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절개해서 수술하면 아무래도 수술이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시야도 확보도 안 되고 땡겨서 이제 장력을 조절하는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불편감은 있지만 어쨌건 작게 절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건 사실 좀 잘 안 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장력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타이트하게 좀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약간 보존적 치료 하신 분들이랑 비슷한 정도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열어서 수술합니다. 열어서 수술하는 게 장력을 회복하는데 아무래도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하면 아무래도 감염 이제 생길 확률이나 이런 게 더 적기는 하지만 아킬레스건 기능 회복 면에서 조금 좀 덜 유리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최대한 적게 째서 이제 수술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킬레스건 감염에 대해서 뭐 두서없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킬레스건 감염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뭐 길게는 뭐 1년씩 치료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또 대학병원 가서 결국 뭐 치료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초기에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염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서 감염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아킬레스건 희생하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좀 희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나서도 기능적 재활을 통해서 잘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최대한 좀 덜 고생하는 코스로 가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걸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진료에 찾아오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서울병원 족부센터장 권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